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장 시작 전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전에 하나 테크윈이었죠. 삼성 테크윈을 인수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명으로 바꾼, 기업명을 바꾼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17일에도 간단하게 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17일이 아니라 16일인가 현대 롯데행건으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가 국방 예산을 확대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확대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은 항공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항공, 유도무기 등등.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지상무기죠. 뭐 K9 자주포라든지 전차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좀 하락한, 배정이 하락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항공 관련 기자재 종목들 아니면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주가가 시원스럽게 지금 현재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의 대형주가 22,000원, 23,000원 최저점에서요. 35,000원까지 올랐죠. 그러면은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50% 가까이 올랐는데 50% 가까이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50%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주가가 보면요, 깨작깨작거려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살펴봐 드릴게요. 마치 선들이 저한테 장기선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들이 뭡니까? 우평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주가가 장기선 안으로 진입하면서 뭡니까?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죠. 계단 형식으로. 보통 중소형주에서는 이 계단 형식이 많이 안 보여요. 중대형주 정도 시가총액이 좀 큰, 혹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대형주, 중형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는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죠. 원래는 자본금 기준이죠. 자본금 기준. 자본금 기준이 정확한 표현인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편하게 그냥 시가총액 큰 종목을 뭐 중형주니 대형주니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저도 뭐 병행해서 표현을 하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6,500억짜리예요. 지난 1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1조 6,500억짜리 정도의 어떤 중급 이상의 종목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시원스럽게 한 방에 쫙 하고 이렇게 하고 돌파하는 종목들 있죠. 아니면은 쫙 갔다가 좀 변동성이 커지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막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가 튀어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역배열 종목에서는.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다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정배열 종목보다는 이런 역배열 종목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고 상승 탄력 면에서 좀 낫긴 날 수 있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좀 큰, 묵직한 그런 큰 종목들에서 이런, 제가 예전에 역배열 패턴 중에서 계단형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느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전망이 좋은 부분과 그 다음에 전망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전망이 좋은 게 좀 더 우세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뭡니까?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단기별로. 첫 번째 조건이 뭐냐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항공 부분에 대한 이슈입니다. 항공 부분에 대한 이슈. 항공 부분에 대한 이슈, 국방 예산, 증대, 그 다음에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 폭발적인 어떠한 그 경쟁,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제가 글에다가 써드릴 것이면은 이런 것들이 기자재, 예, 항공 기자재들을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예, 성장축이죠. 큰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산의 항공축에 대한 그런 그리고 위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큰 호재라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죠? 합병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 통제, 즉 비용 통제라든지 아니면 합병 이슈를 통한 그런 어떤 회사 내부적인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시장에서의 정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K9 자주포에 대한 국방 예산의 어떤 제한된 투자와 그리고 해외 쪽으로의 판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도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죠. 예, 당연히 뭐 터키나 뭐 이런 데에도 많이 공급하긴 했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 그러니까 실적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야 되는 명분은 있지만은 요런 부분과 그 다음에 남북, 예, 대북 그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 북핵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면은 언제든지 국방 예산이 깎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보통은 중소형주에서 이런 거 나오면 될 것이다 정도 나오면은 쭉 타고 560일선이나 660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근데 얘네들은 보통 계단형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단형으로. 그러면서 보통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짧으면은 만 1개월 정도, 길면은 만 2개월 정도 채우고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등할 여지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왜 안 가? 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손절선을 딱 잡고 하단에서 손절선을 잡고 여기만 안 깨지면 위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베팅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가 아니라 이 개월수를 갖다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이 계단형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가 만 1개월 정도 걸렸죠. 그럼 여기도 만 1개월 정도 걸리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만 1개월 정도 걸리면은 얘는 1.5배수인 1개월에서 1.5개월 혹은 최대 2개월까지 잡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고 올라가서는 이 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요. 561선까지 돌파하면은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변동성이. 여기처럼 깨작깨작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은 우평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평형이 아니에요. 우평형이 아니라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선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은 더 이렇습니다. 막강한 90주선이 바로 위에 있죠. 90주선이 걸려있고 이 선을 넘기 위해서 그냥 흰목이에요. 흰목입니다. 예. 그럼 이 선들이 올려주느냐, 이거 밀어 올려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선들이 이렇게 다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요런 원래 정석된 역배열의 패턴 중에서 정석되는 이런 그 계단형이 맞습니다. 계단형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들이 좀 더 쉽다라고. 이게 안 가니까 지지부진하니까 많이 털린다고요. 예, 안 가니까. 근데 뭡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어디 팔고 나가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잡은 양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없기, 큰 폭의 어떤 수급 체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